안녕하십니까. 준산동 Q&A 공부방 동학생입니다. 이제 고1 여학생이시고요. 어쨌든 질문은 많이 안 하시는데 이렇게 마감률하고 채택률 보니까 이거 꼭 이렇게 잘 유지하시라고 답변 드립니다. 중학교 때 중상위권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중학교 때 전 과목 중상위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대비를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죠. 그래서 수학이나 아니면 자기가 약한 과학이나 수학이나 과학을 얼마나 준비했느냐, 아니면 국어는 막 많이 준비는 안 하는데 그 기타 사회하고 역사 같은 거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신을 대비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럽니다. 근데 어쨌든 처음 중간고사 치고 이렇게 끔찍한 점수가 나왔는데,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맞은 점수보다 뭐 도시 같은 경우에 아주 힘든 도시 아니면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평균이 낮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이제 등수를 보게 되면 등수를 비교를 해보면 이 점수가 낮게 나오죠. 이렇게. 그러니까 아주 빡빡한 정말 힘든 도시에 이렇게 경쟁하는 중학교를 나오면 거의 고등학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, 그러지 않으면 시골에 있다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여기 마이스터고나 뭐 이런 데 빠지고, 아니면 또 이렇게 그 하위권 고등학교 빠지고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가면 전체적으로 수준이 좀 올라가니까 본인이 맞던 점수보다는 좀 덜 나옵니다. 근데 원래 이과 과목을 잘 못하면 이거는 꼭 그 EBS를 들어서 따라가시든지, 아니면 자습서를 사가지고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까지는 꼭 하셔야 되죠. 그래서 이제 내신을 좀 케어를 해야 되니까, 관리를 해야 되니까. 문과는 강하고 수학과학은 점수가 절반 정도라고 하니까, 수학은 이 점수 맞는 법 제가 링크 해드릴 테니까 교과서 수준 점수 맞는 법 따라서, 본방전에 답변한 학생 거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. 영어 국어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구가 가니까 나중에 이제 문과를 가야죠, 할 수 없이. 근데 기말고사 막막해서 여기다 올리셨는데 그걸로 한번 보겠습니다. 문학 부분은 잘 틀리지 않으니까 이해력이나 독해력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, 문학적으로. 근데 문법은 이게 문법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문제풀이를 해야 되고, 시는 그 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죠, 따로. 근데 이제 시 해석하는 방법도 제 유튜브 찾으면 여러 개 샘플로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는데,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지금 중학교 때는 이 개념만 공부를 하면 개념 확인만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, 고등학교 때는 이 개념만 해서 소용없다는 거죠. 개념을 문제풀이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, 적용.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거를 다 해설을 보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문제풀이 한 걸 갖다가 개념에서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이 적용 문제에서 항상 걸리니까 이게 방식이 좀 달라져야 돼요. 두 번째, 이제 연산이 느리고 응용을 잘 못하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응용하는 것들도 일정 부분 이제 암기를 하고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고, 반복해서 이제 빠르게 풀도록 노력을 해야죠. 이 교과서 문제 수준의 수학에서 이거는 해결을 한번 해보시고요. 요 문법 강의는 제가 정리하는 게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, 사회도 이해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, 사례로 나왔을 때, 적용됐을 때 힘든 거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, 일정 부분. 과학은 이해 못하면 꼭 그 EBS 이렇게 찾아서 따라서 보시고 자습서 평가 문제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. 자, 영어는 감이 있어 지문 해석은 잘 하면 단어나 문법을 자꾸 이렇게 암기하는데, 일단 자습서에 있는 거하고 평가 문제집을 다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입맛에 맞는 교육방송의 문법이나 교육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문법 설명하는 사람들 거를 반복해서 mp3에다 넣고 계속 들어주는 것도, 계속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겠어요. 자, 다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분석했는데 문제점을 보면, 구체적으로 좀 보면
이 개념하고 이게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 모든 과목의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을 빠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를 기출비라고 있어요. 네이버에 기출비에서 검색해서 문제를 찾아서 반드시 풀고 틀린 거를 이렇게 자습서 평가 문제집 하다 보면 자습서의 핵심 정리가 있거든요. 이 핵심 정리에다가 이 틀린 문제를 추가로 간단하게 다 요약해서 계속 핵심 정리를 써봐야죠. 한번 핵심 정리에다가 이 기출비에서 틀린 문제 오답을 간단하게 계속 정리를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결국은 3번은 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렇게 처음 중간고사 치는데 이 양을 느리지 않으면 속도를 빠르게 하고 속도를 빠르게 해서 양을 느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. 속도를 느리는 연습, 의식적으로 양을 느리는 연습, 그 다음에 문제 풀이에서 오답을 정리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요 정도를 수준으로 해서 목표를 해서 꾸준하게 현실적으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점수 보니까 4년제를 목표로 꾸준하게 계속 내신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계속을 해줘야 되는데 수학도 뭐 이렇게 수학은 이 동영상 링크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에 따라서 다르니까 지금 이게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도 다 안 푼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이 기출비 오답도 시작을 못하죠.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부터 범위를 정해서 중간고사 여기까지 봤잖아요. 그럼 그 뒷범위를 정해서 기말고사 대비한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남겨서 한 2, 3주는 문제를 기출비에서 찾아서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당겨서 중간고사 그 뒷부분을 당겨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뭐 화학이나 계산 부분 이런 것도 이게 유튜브 찾으면 이게 계산하는 거 이거 설명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테마로 나오니까 유튜브 찾아서 검색해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뭐 수학은 됐고 사회하고 과학은 뭐라고요?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을 빨리 끝낸 다음에 이 사례니까 문제풀이까지 꼭 해야 된다.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과학 할 때 이 자습서에 있는 핵심 정리 이거 암기부터 하세요. 이렇게 굉장히 그래야 빨라지니까. 이 국어도 핵심 정리 암기부터 하세요. 자습서에 핵심 정리 암기를 무조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 정리 암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세요. 그래야 빨리 보니까 느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내용 보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암기하고 내용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간 다음에 틀린 거를 여기 핵심 정리에다가 추가로 계속 정리하고 현재 공부 수준에서는 이 정도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. 자,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대전 둔산동 Q&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.